늘릴 수가 있고 또 뼈가 약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안 맞게 햇빛을 쐬야 되는데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적게 먹어도 몸이 망가지고 많이 먹어도 몸이 망가지는데 의사들 뭐라고 그래요? 소금을 적게 먹으라고 그래요. 아,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없죠? 누구? 처음 오신 분 있어요? 마지막 수업인데. 마지막. 자,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건강 상식 가운데 잘못 알려진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소금입니다. 의사들은 현대의학을 뭐라고 그래요? 과학적이라고 그래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일에 현대의학이 과학이라면요, 병원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들은 줄어들어야 돼요? 병원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이 늘어난 거와 똑같이 함께 늘어나는 게 바로 환자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의사들보다 미국 의사들이 훨씬 수준이 높겠죠. 미국에서 옛날에 의사들이 파업을 한번 했었어요. 돈 좀 벌려고. 근데 그때 많은 위급한 환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 들으면은 파업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그 파업하는 기간 동안에 심혈관 질환이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금이에요. 자, 소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지는 것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은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의사들은 또 약사들은 그걸 찰떡같이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들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생각도 그렇게 안 하나, 아니면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질문을 하니까 저 질문 속에 뭐가 들어있나 하고 다른 질문 답을 하나 모르겠지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싱겁게 먹어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싱겁게 먹으라는 이 한마디로요, 병원에, 한의원에 약국의 수익을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적어도 30%는 늘릴 수 있다고 제가 자신합니다. 왜 그러는가? 자, 소금을 뭐라고 그래요? 화학기호로 NaCl이라고 그러죠. NaCl을 자, 뒤에 있는 걸 종속변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게 키 구실을 해요. 키. 그게 어떤 것이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져요.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염소와 또 나트륨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나트륨 때문에 여러분들 싱겁게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의사들은 나트륨 때문에 싱겁게 먹으라고 그래요. 약사들은, 식품영양학자들은. 왜 그러는가?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었을 때 뭐 때문에 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몸이 듣는 게 아닙니다. 전기 신호가 들어서 귀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거를 머리까지 전해주게 돼요. 이 전기 신호를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 몸에 있는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이 적게 되면은 우리는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가장 먼저 멈추는 게 심장, 그 다음에 뇌, 가장 뒤에 멈추는 게 귀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옆에서 험담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어쩌면 그 사람이 안 죽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사상태라고 그러는데요. 3일장, 지금 죽었다고 그래도 바로 묻지 않고 사흘 뒤에 묻죠.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목숨이라고 그랬어요. 숨이 끊어지면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현대적인 개념은 다시 어디까지? 심장까지 멈춰야지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죽었다고 이제 장사 지내라고 모시려고 뒤에 해놨는데 다시 일어서신 분들이 있어서 3일장, 사흘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좋은 사람 옆에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냉동실에 넣어버린가? 그러면 안 죽은 사람은 죽어버리겠네. 가사 상태가 아니라 진사 상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나트륨은요, 또 우리 몸의 전기실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몸의 pH가 뭐예요? 수소이온 농도. 이 수소이온 농도는요, 0.1만 움직여도요, 여러분들이 몸에 탈을 일으켜요. pH는 7.44에서 거기다 본드 붙여놓고 딱 안 움직여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 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뭐 때문에 움직여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먹거리 때문에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 특히 지금 입고 있는 옷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좀 춥게. 여름에는 좀 덥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잖아요. 지금 아파트에서 반팔 입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여러분들 때문에, 반팔 입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엉뚱하게 저 검은 대륙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 한 방울 못 먹고 사는 겁니다. 그죠? 그때 앞에서 50도가 넘어요. 사막의 기후가.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여름에 긴팔 입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까? 은행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열차를 타면은 추워서 못 견디겠어. 여름에는 더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갑자기 더워요. 그래서 우리 몸이 미처 그게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운 곳에서 추운 곳으로 갑자기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은 열을 맞춰줘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많은 열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는 탄소가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 몸이 추운 곳으로 나가게 되면 내 몸이 산성 쪽으로 pH가 옮겨가게 돼요. 아셨죠? 반대로 또 그러면 우리 몸은 우리 몸은 산성이 좋아요? 알칼리가 좋아요? 그렇지. 적당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리니까 7.44에서 꽉 묶여 있어야 돼요. pH는 1에서 14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가 7입니다. 그래서 0.44를 했으니까 거의 가운데죠. 여기서 왼쪽 작은 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산성화되어 있다고 그러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알칼리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알칼리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위궤양이랄지 암이랄지 이런 것들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산성으로 기울어서 생기는 병이 10명 가운데 7명 반 남짓, 75% 남짓이 산성 때문에 생기는 거라 우리는 왠지 산성이 되면 나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알칼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pH를 조절해주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나트륨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대량 미네랄인 게 있어요. 미네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네랄이 원래는 미량 원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량 원소니까 다 적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더 많이 들어오는 대량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은 우리 몸에 키굿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체온을 조절해줘요. 자, 체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보가 돼. 뇌가 망가져버려요. 적당히 돼요. 그래서 체온이 1도가 올라가게 되면 면역력이 5배가 올라간다는 말 있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만일에 그러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소리가 같네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적정 체온을 기준으로 해서 36.7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낮았을 때 그러는 거예요. 36.7도씨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체온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뇌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뇌는 40도만 돼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 수 없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암세포는 41도만 되면 살 수 없다고 그러고요. 나머지 세포들이 43도가 되면은 그냥 우리가 다 짐 싸들고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몸에서 수분을 조절을 해줘요. 수분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내 몸에서? 적당히 해야 돼요? 아니면은 붓기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아침마다 붓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인 분들 있죠? 그죠? 또 이제 너무 또 우리 몸의 세포에 탈수가 되게 되면은요, 내 몸에서 체온 조절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고, 그러다 죽어버리기도 하고요. 아셨죠? 이런 걸 다 해주는 게 나트륨이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나트륨을 대상에나 왼수 보듯이에요. 근데 우리의 조상 가운데는요, 이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요, 목숨 걸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주몽, 공명성왕께서는요. 고구려 민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티벳까지 가서 바위소금, 암염을 구해오셨습니다. 그러지는 못할 망정 내 곁에 있는 소금이라도 알맞게 먹자고요. 싱겁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음, 그 옆에 있는 염소가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왜 나는 안 쳐다봐요? 저도 좀 쳐다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염소는요. 내 몸에서 또 아주 중요한 곳이 갑니다. 염소는 내 몸에 있는 수소이온하고 만나갖고요. HCl, 염화수소를 만드는데 이게 실험실에서는 염산, 끔찍하죠. 희석해서 몸에 끼얹으면 사람이 활랑 껍질이 벗겨져서 죽어버리죠. 우리 몸에서는 위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싱겁게 먹으면 뭐가 제대로 못 만들어질까요? 위산이 제대로 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었던 먹거리들을 잘게 쪼개지를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번 기술은 아직 강의를 생리학 강의를 못 들었었죠. 우리 몸에 들어오는 먹거리가 우리 이제 몸으로 들어오려면 창자에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이걸 이제 미세흉모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거기에 문을 통과하도록 쪼개주는 작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화학적인 거, 녹여버린다거나 하나는 물리적인 거, 깨뜨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부셔주는 거. 위산은 그 깨뜨려주는 거, 부셔주는 구실을 해요. 효소 같은 건 녹여서 이렇게 나눠주는 구실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첫 단계가 안 되면 두 단계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싱겁게 먹게 되면은 어때요? 속이 더부룩하고 꽉꽉거리죠. 그렇죠? 그러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피가 더 얼어지게 되는 겁니다. 싱겁게 먹으면. 왜? 소화불량이 돼서 창자 속으로 그게 그대로 내려가게 되면요. 창자 속에서는 우리 큰 창자에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은 한 톨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작은 창자가 끝나기 전에 우리 몸으로 싹 빨아들이고 큰 창자로는 섬유소만 넣어야 돼요. 섬유소는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소화할 수 없는 다당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섬유소가 소화되지 않고 큰 창자로 넘어가서는 당연해요.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셨죠? 근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가장 좋아하는 녀석이 대장균이에요. 대장균은 우리 몸에서 대장질을 한다고 해서 대장균이기도 하지만 큰 창자를 한자로 대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큰 창자에 사는 균이라고 해서 대장균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하고 또 맞짱 뜨려고 준비하고 있는 녀석이 있어요. 웰치균이라고 해서 또 살모렐라균, 달걀을 많이 먹거나 닭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오일오칠균, 특히 회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식중독균인데요. 이런 균들이 환장합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말해 싱겁게 먹게 되면 얘네들이 환장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유해세균이라고 그래요. 내 몸을 이롭게 한다, 아니면은 나쁘게 한다, 내 몸을 나쁘게 한다고 그래서. 근데 이 녀석들이요, 아무리 많이 늘어나고 그래도요, 똥을 싸버리면 그만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싸는 똥의 80% 남짓은 똥이 아니라 세균의 시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녀석들이 나가기 전에 뭘 남겨놓고 나가? 아름다운 유산이 아니라 인돌이나 스카톨이나 크레졸이나 메탄가스랄지 황화수소나 일산화탄소 이런 400여 가지 독가스를 우리 창자에다 남겨놓고 나가요. 여러분들이 방귀를 통해서 끼워버리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일부가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 가운데 일부는 창자벽으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창자벽에는 뭐가 있어요? 핏줄이 있어요. 그 핏줄 속으로 들어가서 피를 더럽히니까 싱겁게 먹게 되면은 오장육부를 비롯한 조직과 장기와 세포가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싱겁게만 먹일 수 있다면요, 우리 병원은, 우리 한의원은, 우리 약국은 어때요? 그렇죠. 돈 걱정은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또 이 한쪽에서는요, 짜게 먹자 그래요. 이런 싱겁게 먹으면 말도 좋아. 우리 몸에 썩는데. 소금을 이렇게 하면 안 썩잖아요. 이런 우리가요, 소금 쳐서 안 썩을 정도로 내 몸을 절여버리면 우리는 소금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내 몸은 콩팥이라는 걸 통해서요, 거기에 이제 하수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몸에 있는 콩팥에 거름망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말로는 톨이라고 그러고요, 한자로는 사고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망가져버려요. 아셨죠? 짜게 먹게 되면은 혈압이 오른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아니, 고혈압 생긴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100년도 넘은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혈압을 올렸다가
나트륨을 콩팥이 내버리면 다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알았죠? 여러분들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는 것은 잘못된 먹거리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요 짜게 먹어서 그런다고 그러면은 동남아시아 가봐요. 얼마나 짜게 먹는가.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 여러분들 또 이렇게 아가씨들은 할머님 할아버님 세대들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짜게 먹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못 사니까 조금 먹고 많이 먹은 것처럼 하려고 아주 짜게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 고자도 심장병이 시오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타임머신 타고 하면 그랬어요. 타임머신 타고 못 가니까 우리 경제 사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못 사는 나라 가봐요. 그런 나라 고혈압 없습니다. 당뇨 없어요. 심장병 없어요. 아셨죠? 하다못해 에이즈가 걸려도요. 에이즈가 걸려도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에서는요. 안 죽어요 사람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 에이즈도 모르겠어. 그게 아니고요. 내 몸에는 효소가 있어요. 효소, 엔자임이라고 그러죠. 먹거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효소를 빼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효소만 보면 소화효소, 대사효소 크게 구분이 되는데 천칭과 같아요. 소화효소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대사효소를 제대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소화효소를 적게 만들어주면 그만큼 대사효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식을 통해서 아예 소화효소를 거의 쓰지 않아 버리면요. 그동안에는 대사효소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만 단식을 해도요. 암 환자들의 면역력이 90% 이상 회복되는 까닭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굶으면 뭐 장청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 딱 한마디 들려줘 봐요. 그러면 상대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믿겠죠.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소금을 밥 먹듯이 먹으라는 사람도 있어요. 인산 김일현 선생이요. 심기가 있었습니다. 진단을 잘했어요. 진단만 내리면 그 다음에 치유법은 나올 수 있어요. 다양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진단을 잘하니까는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 손을 댔습니다. 우리 자연학에서 손을 안 대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게끔 하잖아요. 손을 대면 뭐가 걸려요? 의료법 위반이 걸려요. 손을 대놓고 그거를 무료로 해줘. 그러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 돼요. 그러고 나서는 돈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걸 자꾸 끄집어서 그거를 상품화해가지고 마치 그거 먹고 나은 것처럼. 죽염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데요. 죽염을 내놓고 상업한다거나 유황오리는요 정말로 끔찍한 겁니다. 근데 유황오리를 가지고 마치 고친 것처럼 이렇게 해요. 아셨죠? 많이 샀는데. 살아있잖아요. 아 이렇게 이름표 우리 은숙님. 나도 죽염 많이 먹었는데. 은숙님 죽는 거야?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인도네시아 가봐. 말레이시아로 가봐. 그러면은요 유황을 캐기 위해서 목숨 걸고 유황을 캐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유황 혓바닥에 대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나오는 공기 속에는요 유황은 들어있는 게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먹고 마시고 죽는 사람들이요 한 해에 몇 명씩 나와. 그 끔찍한 것을 닭이 먹이잖아요. 그럼 닭이 털이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닭의 털을 이렇게 제껴오지 않습니까? 안 따지는 쪽이요. 이게 다 그 피멍이 들어있어요. 실핏줄이 다 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닭이 10마리 가운데 7마리가 죽고 3마리가 살아요. 그런데 이제 오리는 더 독해요. 그래서 10마리 가운데 3마리가 죽고 7마리가 사는데 살아있는 7마리의 털을 제껴보면 모두가 그 안에 실핏줄이 터져 있습니다. 목숨만 이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유황오리를 먹는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먹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동의보감에 나와 있던 먹으라고. 아니 세상에 지금 21세기에 16세기 말을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동의보감은 그냥 세계 문화유산을 놔둬야지. 지금도 끄집어내고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재충이가 방송 나가면 한의사들하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옛날에는 보약체계가 통해서 못 먹고 못 사던 시절이라 지금은 사약체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사약이에요. 죽을 사가 아니라 빼내는 거. 여러분들이 옳다니까 동의보감이 옳은 게 아니라. 아셨죠? 네. 그렇지.
자부심 가지세요. 거기다 조금 더 올려야 돼. 여러분들이 상식 수준이 아니라 지식 수준. 아는 채 하는 것은 어때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은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지식은 아는 게 힘이다. 베이컨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올려놔야 됩니다. 어설픈 게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하는 거. 그래서 싱겁게 먹게 되면요 혈압이 오르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콩팥이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죽염 먹던 사람들이요 콩팥이 막 망가져버리니까 뭔 잔재주를 부리냐. 그러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을 망가뜨리니까. 죽염을 먹고 30분 동안 물을 못 먹게. 그럼 어떻게 될까? 내 몸은 아직 덜 망가질지 몰라도요 콩팥은 천천히 들어오니까 버틸지 몰라도요 혓바닥에 미각세포의 미각 역치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염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음식점 가면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맛을 모르기 때문에요 주인 이쁜 데만 찾아라는 거예요. 어차피 맛을 모르니까.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나쁜 소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나쁜 소금. 정제음이 있고 꽃소금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나빠요? 꽃소금은요. 꽃소금은 바위소금이나 갯벌소금, 갯벌소금을 천일염이라고 그러고 바위소금을 암염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찌꺼기를 빼내. 찌꺼기를 빼내다 보면 뭐까지 빠질까? 미네랄까지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남은 게 NaCl. 소금에서 찌꺼기를 빼내고 소금을 남아야 소금이죠. 그런데 정제음은 소금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가? 바닷물을 전기 보내야 합니다. 이거를 이온 교환 수지를 통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극에는 나트륨이, 음극에는 염소가 모이고 나머지를 흘려보내버립니다. 근데 이 염소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금 속의 염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강력한 부식작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0.1%에만 여러분들이 노출돼도 허파가 새카맣게 타서 죽어버려요. 옛날에 구미인가 어디선가 염소 한번 나와갖고 그 사람도 죽었지만 주위에 포도가 싹 죽어버렸죠. 그렇게 무서운 게. 그리고 나트륨은 물과 만나면 폭발하듯이 반응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화학적으로 재개발하는 화학물질이에요. 천일염은. 아니 참, 정제염은요. 소금이 아닙니다. 이거. 소금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둘 다 있다고 그래서 같은 여자를 보면 안 되죠? 그죠? 그렇지. 다른 여자지.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얘한테 유산 물려주려면 안물을 주잖아요. 똑같은 아들인데 뭐 머리 짧은 녀석인데 지 아들만 찾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정제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요. 혹시 여기 한주 소금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한주 소금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있으면 넘어가고 없으면 말씀드리고요. 없어요? 한주 소금이 정제염이에요.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한주 소금? 혹시 또 밖에 나가서 한주 소금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들만 알고 있자고요. 다음. 죽염은 자연식품이어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염은 절대 자연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가공식품입니다. 전 세계에요. 사람 목구멍에 들어가는 먹거리에다가 1200도씨 열을 가하는 없어요. 만일 그게 좋다고 그러면요. 독일이나 미국처럼 기초과학이 발달한 나라가 왜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게다가 더군다나 염소계 화합물은 더군다나 뜨겁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염소계 화합물은 뜨겁게 하면요. 자,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그거.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세상에요.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건 악마예요, 악마. 사람의 탈을 쓰고. 여러분들요, 돼지 옛날에 병 걸렸을 때 돼지를 이렇게 묻었어요. 죽여서 묻은 게 아니라 그냥 묻었대요. 포크레인으로. 근데 그거를 묻은 사람이요. 그 트라우마에 걸려서 나중에 몇 해 동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꿈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돼지가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는 게. 근데 하물며요. 그게 몇백 마리만 해도 그러는데 사람을 돼지 몇백 마리면요. 사람 몇십 명도 안 되죠. 사람 몇 명. 근데 600만 명을. 그리고 죽여서도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비누 뽑아낸다고 그 짓거리 하고요. 또 감압실에 넣어가지고요. 일본 놈들 하듯이 눈이 몇 감압을 얼마나 하면 튀어나오고 창자가 얼마나 하면 튀어나오고 요 짓거리. 이런 악마 같은 놈들. 근데 그 600만 명을 죽일 때 뭘로 죽였다고요? 염소계 화합물인 다이옥신으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염소계 화합물은 뜨겁게 하는 다이옥신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죽인 거는요. 유대인 학살 때 죽인 건 1g으로 10만 명쯤을 죽일 수 있어요. 놀라지도 않네. 10만 명이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독극물 얘기할 때 늘 견주는 게 있어요. 청산가리. 청산가리는 1g 먹어서 죽는 사람 여기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안 죽어요. 배앓이만 하다 아니면 설사를 잔뜩 하고 일어섭니다. 그런데요. 소금을 볶을 때 나오는 이 다이옥신은요. 1g에 수십 명을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멀리 갈 것도 없다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들이 소금을 볶으시다가 들이마시고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 그램수로 말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겠죠. 0.01g이나 될까 말까 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걸 마시고도. 그런데 세상에 그 소금을 볶아 먹어? 이런. 그래서 소금을 볶아 먹으면요. 뭐라고? 천일염은 네. 그런 거 사다가 프라이팬에서 볶아갖고 먹고. 요렇게 이름. 우리 영미 씨는 국가와 결의에 봉사하는 사람이야. 우리나라가 워낙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도 빨리 좀 자리를 비워주자고 그래요. 네. 옛날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자, 주목. 옛날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위생 상태가 워낙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소금을 집안에다 들여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집에도 그랬어요. 치간에다 놔뒀어요. 치과네요? 네. 소금 가마니를. 화장실? 네. 왜요? 놓을 데가 없었다니까 집안이 좁아가지고. 그래갖고 옛날에는 거의 막 밖에다 이렇게 방치를 해놨었습니다. 창고나 이런 데다가. 그런데 이제 옛날에 막 쥐도 들끓고 굉장히 위생 상태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볶아먹는 그때는 의미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위생 상태가 너무 깔끔 떨어서 문제가 되죠. 제가 그래서 깔끔 떨지 말라고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볶아 먹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볶아버린 거하고 똑같죠. 그럼 주병으로 양치질을 만약에 그 주병 소금으로 양치질을 하는 건 어때요? 자, 그것도 나빠요? 왜 주겸으로 양치질 하죠? 덜 짜서 부드러워서. 주겸은 어떤 곳이를 한가요? 우리 양치질 할 때. 어떤 곳이를 해요? 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소금을 양치질하면 살균 되는 것처럼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씹을 때 잘 씹어준다거나 그럼 자꾸 입력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은 침이 나오게 돼요. 침 속에 들이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는 얼마나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제5세대 항생제가 반코마이신이에요. 반코마이신은 그거 먹으면 속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독한 약입니다. 그걸로도 못 죽이는 게 아가씨 그걸로도 못 죽이는 게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까지 녹여버립니다. 이 침 속에 들이는 라이소자임이 소금이 할 수 없는 일을 라이소자임이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쓸데없이 침 뱉지 말아요. 침 뱉으면 침 맞아요. 아셨죠? 침을 이렇게 많이 나오도록 해주는. 그러려면 침의 99%가 물이니까 뭘 많이 마셔야 돼요?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런데 물을 1리터도 안 마신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금 강의만 할 게 아니라 물 강의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볶아먹을 그나마 조그만 이유라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 이유까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금 다이옥신 파동 때, 죽염 다이옥신 파동 때, 그 전에는요, 볶은 소금하고 구운 소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볶은 소금은 500g에, 제 기억이 그래요? 500g에 800원 했었고, 구운 소금은 1000원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싸게 먹으려면 볶은 소금을 먹고, 조금 이제 좋은 걸 먹는다고 해서 구운 소금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마트에서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볶은 소금이. 그 다이옥신 파동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럼 구운 소금 뭐고 볶은 소금 뭐냐? 837도씨가 되면 이 다이옥신이 열 파괴가 돼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800도씨 아래에서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볶은 것을 볶은 소금이라고 그러고요. 800도씨가 넘는 온도에서, 정확히 말하면 837도씨가 넘는 온도에서 구운 거를 구운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소금 500kg 하나 가지고 그냥 하루에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200원 아끼려고 500g 가지면 거의 한 달을 먹을 거예요. 그죠? 한 달 남짓을 먹을 건데 200원 아끼려고 그런 구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공급은 뭘 따라간다? 수요를 따라가니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마트에서도 사라진 걸 집에서 볶아 먹고 있어. 이런. 더 한심한 게요. 저희 연수원이 무창포예요. 무창포 오라고 그래도 안 와, 이 바보들이. 한번 오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건데. 그런데 오늘도요, 그 무창포에서 뭔 짓거리 하고 있느냐? 소금구이를 해 먹고 있어요. 새우 소금구이? 소금구이를 해 먹는데, 소금구이를 해 먹는 게요, 거의가 기름을 잔뜩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을 잔뜩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새우랄지, 전어랄지, 장어랄지, 이렇게 먹거리 속에 기름은요, 스펀지 구실을 해요. 다이옥신을 빨아들이는 구실합니다. 게다가, 소금을 아래다 놓고 굽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열을 받아서 그게 위로 올라가게 돼요. 불난데 부채질하는 꼴이요. 위로 올라가면 다시 또 빨아들이는 구실을 해요. 아, 훌륭하다. 다 먹었네. 그러니까, 지금 다 먹었네. 무창포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소금구이를 해먹는 사람들 또한 애국자들입니다. 야. 너무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게다가 또요, 거기에다가 더 애국하라고 친절한 주인을 만나면 소금을 갈아줘요. 다이옥신이 좀 덜 나올 만하면 새로 갈아줍니다. 알고 나면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몸은 건강에 살기가 쉬운 겁니다. 병에 걸리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표창장 맞으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몸을 병을 들여요. 병 들이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병 들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하라는 그런 증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천일염은 몸에 좋은가요? 네. 예전부터? 그래요. 그 미네랄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자, 주목! 미네랄이라는 거는 미량원소, 우리 몸에서 생명의 균형추라고 그래요. 생리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미네랄은 내 몸이 잘 받아들이고 내 몸이 좋아하는 미네랄이 있고요.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미네랄이 있어요. 잘 받아들이지 않는 미네랄을 죽은 미네랄 또는 광물성 미네랄이라고 그래요. 그럼 광물을 뭘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요, 흙이랄지 돌 속에 이런 데 들어있는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죽은 미네랄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그다지 반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보내기는 잘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잘 않고요. 그래서 내 몸에 들어오는 것 가운데 7, 8%, 10개 가운데 하나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의 다 내보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미네랄을 유기 미네랄이라고 해요.